오늘은 제가 4일 만에 시드 10배, 수익률 928%를 달성하는 데 썼던 매매 기법 중 하나인 추세선과 채널,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보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차트에 추세선과 채널을 그어 놓으면 현재 추세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추세선을 활용해 지지와 저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을 활용해서 한 파동의 시작과 끝을 유추할 수 있고, 한 파동이 끝난 게 확인이 되면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해서 조정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추세선 긋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딩뷰 차트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입니다. 왼쪽 메뉴에서 추세줄을 누르신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이어줍니다. 여기 고점과 그 다음 고점. 근데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가 살짝 꼬리가 좀 삐져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고점으로 이어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모두 선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어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CV 복사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밑으로 이렇게 이어줍니다. 맨 밑에 저점에다가 이어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채널을 형성하면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저는 이 선을 이 저점에다가 맞췄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맞추시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밑으로 수정을 하는 거죠.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서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만약에 꼬리가 긴 상태였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파동의 채널을 긋는 건데, 이 파동의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동의 시작점에서부터 생긴 저점, 이게 이제 밑에 추세선을 이을 때 시작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이어줘야 됩니다. 저는 항상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선을 미리 그어놔요. 그리고 차트를 지켜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의 하단 추세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채널이 형성이 되면 채널 반대 방향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하락 채널이므로 상방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채널을 반대 방향으로 이탈을 했다는 건 지금 이 하락 채널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하락이 끝나고 이제 곧 상승이 나오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가 하락 파동의 끝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저점은 낮아졌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걸렸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높은 확률로 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났다는 게 확인이 되면 여기 왼쪽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선택한 다음에 파동의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이어줍니다. 여기서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건 618, 0.5, 382 이 세 개예요. 보통 한 파동이 끝났을 때 618 이상을 되돌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이 0.5고요. 그 다음이 382. 이 순으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지금 올라온 이 파동이 그대로 고점을 뚫을지 다시 내려와서 저점을 깰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618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618을 넘지 못하고 이전 매물대 저항에 부딪히면서 0.5만 넘은 다음에 꺾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저는 지금 얘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어차피 618 이상을 못 갔기 때문에 얘가 저점을 깨러 내려가더라도 618까지는 다시 반등을 주고 내려갈 수 있겠구나, 혹은 고점을 갱신하러 갈 수도 있고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통 상승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부분을 노리고 롱에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락 채널을 상방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이 하락 채널 하나가 끝난 거죠. 한 파동이 끝났으면은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승 파동 하나가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 파동의 저점과 고점을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줘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18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겠죠. 여기까지. 그럼 저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때 롱에 진입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롱에 진입을 하고요. 이렇게 618 구간에 다가올 때 익절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채널을 그어봅니다. 이런 추세선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요. 마침 추세선 상단 저항을 맡고 있죠. 지금 추세선 저항을 맞으면서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세선 하나만 보고 지지와 저항을 파악하진 않아요. 다른 근거들과 함께 있을 때 활용합니다. 여기서는 이전 매물대 저항도 있었고요. 게다가 되돌림 61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내려갈 근거도 충분했죠. 하지만 이 상승 채널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걸 확인하려면 이 상승 채널의 하단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을 해야 이 한 파동이 끝났다는 것을 그때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채널 하단 추세선을 지지받는 듯 하더니 갑자기 내리꽂으면서 상승 채널을 하방 이탈했어요. 그럼 이제 곧 이 채널이 끝났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만큼 깨졌다고 이 상승 채널이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깼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휩소 무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말아올리지 못하는 걸 보니까 채널을 하방 이탈한 것에 무게를 둘 수가 있겠죠. 매물대 지지와 저항에서도 배웠지만 한번 지지로 작용을 했던 이 상승 채널 하단 추세선이 한번 이탈을 하고 나서는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입니다. 여기서도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이렇게 고점이랑 고점을 이어요.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밑에다가 갖다 대시는데, 뭐 얼핏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이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채널을 그으려면 상승 채널의 시작점, 상승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추세선을 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고점부터 이렇게 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상승 채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상승 채널의 시작점, 이 저점에서부터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파동일 때는 올라가는 파동의 시작점인 이 저점과 저점을 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은 다음에 컨트롤 C V를 하고, 여기서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이으면 안 됩니다. 이 고점에다가 이으면 안 돼요. 말씀드렸듯이 상승 채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간 파동의 고점을 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가 좀 삐져나왔어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살짝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상승 채널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이 채널 안에 있는 세부 소파동도 추세선을 그어서 채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봐볼게요. 여기도 한눈에 봐도 이렇게 한 파동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추세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잇고 컨트롤 C V, 그러고 밑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뭔가 얼핏 보면 채널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긋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 채널을 너무 고점과 고점끼리 딱딱 맞춰서 이으려고 하지 말고, 이 내려가는 파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여기에 알맞게 이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랑 여기를 이으시는 것보다 여기서 이전 고점을 한번 이어보고요. 이러면 또 여기가 삐져나오죠. 그러면 다시 고점을 여기로 수정해줘요. 이랬는데 여기가 살짝 삐져나왔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줘요. 이제 뭔가 깔끔하죠?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밑에다가 그대로 이어주면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이걸 다시 넓게 보면 이렇게 상승 채널 하단 추세선과 하락 채널 하단 추세선이 만나는 지점, 게다가 앞에 이전 매물대 지지가 있고요. 여기도 매물대 지지가 형성돼 있어요. 보통 추세선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파동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하락 채널이 형성됐잖아요. 이 하락 채널은 상방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적당히 예상하고 있는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곳에다가 손절을 잡고 떨어지는 거에 미리 롱을 들어가는 것도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입니다. 여기서도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우선 최고점, 고점과 이전 고점을 한번 이어봐요. 그러면 여기가 뭔가 삐져나왔죠? 그럼 이전 고점을 다시 수정해줍니다. 최대한 선 안으로 다 들어오게끔요. 이러고 복사 붙여넣기, 밑에 저점을 이어주면 신기하게도 여기서 딱 들어맞는 게 보이죠? 그럼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형성하면서 내려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채널을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잇고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형성하면서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방으로 이탈을 하고 나서 다시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저점과 저점을 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탈을 했네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또 하락 채널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렇게 있고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밑에다가 대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한눈에 봤을 때 이렇게 내려온 게 한 파동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선을 다시 그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채널을 형성하면서 내려온 걸 볼 수 있죠. 저는 모든 매매를 거의 24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저의 진입 타점과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방에서는 진입 타점과 함께 왜 진입을 했는지 근거도 같이 설명드리고 질문도 받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저처럼 매매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내용란에 링크가 첨부되어 있으니 무료로 그냥 들어오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동의 시작점인 고점과 고점 혹은 저점과 저점을 이은 다음 그대로 복사해서 저점 혹은 고점에 갖다 대면 채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널은 보통 반대 방향으로 이탈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 채널은 곧 한 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파동이 끝난 게 확인이 되면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 놓습니다. 파동의 조정은 618, 0.5, 382 순으로 되돌릴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지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추세선과 채널,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해서 매매를 할 때는 이전 영상에서 배운 매물대 지지 저항, RSI 다이버전스와 함께 사용할수록 승률이 높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